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유혜연 유영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 안 누르셨으면 눌러주시고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눌러주시고 또 많이 퍼서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섹스리스 부부 탈출 첫걸음, 이 걸음을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보다 기도보다 이것부터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섹스리스 부부가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요? 아니면은 정말 나쁜 습관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담하셔야 되고요.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 부부는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이 첫걸음 꼭 뛰셔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섹스리스로 가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이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중년에 들어서면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인데요. 이게 바로 신체적인 변화와 신체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내의 상황을 보면 이제 아내가 갱년기를 지나면서 몸에 변화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 건조 때문에 성교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대를 지나가고 60대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젊었을 때도 별로 안 좋았는데 뭐 이제 뭐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살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신 아내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고 이제 늙어서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만하라는 신호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이 자주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특별히 성관계 후에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빈도가 높아져서 성관계를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그만하라는 신호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아내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 모든 게 신체에 의한 반응, 변화 또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들만이 아니라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에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 변화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적인 기능에서의 남자들도 발기부전이라든지 그리고 또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그 강직도가 저하되죠. 그리고 조루라고 하죠. 생각지 못하게 빠른 사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루라고 해서 이 사정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등등 많은 이 성기능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기능적인 변화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경험되게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아내와는 더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남자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어서 얘기도 안 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자존심 상한 자신을 보고 정말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내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황적 발기부전, 저희가 요즘에 마누라성 발기부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내 외에 딴 사람이랑은 발기가 문제가 없어요. 아니면 뭐 야동의 힘을 빌려야 꼭 발기가 된다는 이런 경우는 오늘 말씀드린 상황과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먼저 회개해야 되죠. 먼저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상담도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는 건 상황 없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급격한 성기능에 문제가 오는 경우에 이거는 어쩌면 건강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약을 먹다 보니 약의 부작용에 의해서 성적인 기능에 변화가 오고 저하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 그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노화되면서 이러한 성적인 기능의 저하가 오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급작하게 어떤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병원을 가거나 하는데 이제 뭐 50 넘어 60대고 서서히 어떤 성기능에 좀 저하가 왔다면 아내들처럼 아까 여성분들처럼 아유 이제 늙었으니 젊었을 때 다 했으니 이제 나는 이렇게 안 하고도 살아 이렇게 또 순응하시면서 포기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뭐 수능 갈 수 있어요. 어떡하겠습니까? 나이가 들다 보면 여기저기 약해지는데. 어느 부분은 수능해야죠. 뭐 어떻게 네. 20대처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나이가 50대든 60대든 70대든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상당히 이 성적인 부분에서 건강한 분들도 있습니다. 성기능적인 부분에서.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는데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건강 유지를 위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운동하셔야 되고 또 나름대로 몸을 아주 잘 다듬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몸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이라든지 먹는 것들이 어떻게 섭취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식단 관리도 잘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성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성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서서히 섹스리스가 됐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최선일까요? 기도해야 할까요? 상담해야 될까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건 어디예요? 바로 비뇨기과 방문입니다. 저 오늘 비뇨기과 의사님들한테 이거 후원 받아야 되려나 봐요. 진짜 비뇨기과 협회에서 상장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부부 성관계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부부들이 계셔요. 이 중에는 아까처럼 깊은 감정의 골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정말 한쪽이 어떠한 죄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이때는 뭐 회개하고 상담하고 다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그렇지 않고 정말 일반적인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비뇨기과 방문을 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적 소통이 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 당연히 있어요. 그렇다면은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상담을 통해서 본인 그리고 부부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와 치유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신체적인 부분, 신체적인 원인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의학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운동도 해야지만 때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인지를 찾기 위해서 의학의 힘을 받아야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발기부전을 놓고 주여 이것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40일 금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성기능이 소멸되겠죠.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 요로 감염, 방광염 이런 것 때문에 주여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철야기도 계속 하셔요. 매일매일? 그럼 어떻게 해요? 피곤이 쌓여가지고 면역력이 더 저하돼요. 그러면 증상이 더 심해질 거예요. 남편은 더 화가 나고 속상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성기능 저하도 기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어디요? 어디를 가라고요? 비뇨기과 방문을 권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고요.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라면 여러분들 꼭 비뇨기과 가셔야 됩니다. 비뇨기과를 방문하셔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고 그리고 문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다 처방 받으시고 약을 먹어야 된다면 약을 먹으시고 또 그 치료가 필요한 부분 치료를 받으시고 해서 그걸 하신 후에 그런 도움을 받으신 후에 또 상담이 필요하다면 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비뇨기과도 가지 않고 상담사에게 온다고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섹스레스가 아닌 정말 아내와 깊은 성관계를 통해서 만족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부부관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